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중요한 주제, 바로 알코올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와인 한 잔은 건강에 좋다더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알코올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속설에 불과한 것인지 오늘 명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소량의 알코올이 건강에 이롭다는 제이커브 이론입니다. 간단히 말해 알코올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 적당히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이론이죠. 하지만 최근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제이커브 이론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알코올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아무 이점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주 적은 양이라도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주 조금씩 마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물론 한두 잔의 와인이 여러분의 건강을 당장 해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알코올은 그 자체로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은 결국 양의 문제라는 말이 있죠. 적은 양일 때는 당장의 해로움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그 독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담배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에 한 번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암에 걸리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담배가 무해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알코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수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알코올은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휴식을 위해 찾곤 하는 음료이지만 사실상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의 깊은 수면 단계, 특히 렘 수면이 방해를 받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감, 기억력 저하, 심지어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뇌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술을 마신 후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지 못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이 수면의 질이 저하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ApoE4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코올 섭취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ApoE4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로 이러한 유전적 소인을 가진 분들은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도 ApoE4 유전자를 가진 환자들에게는 가능하면 알코올을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한 잔의 술이 필요하다면 잠자리에 들기 최소 몇 시간 전에는 마셔야 하며 가능하면 소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알코올의 유해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무시하고 술을 마시는 이유는 대부분 즐거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즐거움을 유지하면서도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일주일에 술을 마시는 횟수를 줄이고 각 음주 사이에 충분한 휴식일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마시는 양도 적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즐거움을 유지하면서도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알코올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술을 끊거나 줄이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알코올은 결코 우리 몸에 이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적당히 마시는 것이 해롭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즉각적인 피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일 뿐입니다. 장기적인 건강을 생각한다면 조금씩이라도 알코올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